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의 문정은입니다. 네,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부정과 긍정이 혼재되어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한 번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연은 총재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이 경제 기저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년간 이 충분한 정책 기조, 즉 금리 인상 유지를 시사한 겁니다. 이같이 연준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긴축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자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하며 반응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연준의 긴축 우려에 양시장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또 오후장 들어서는 점점 더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하겠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내용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폴더블폰의 경우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 3천만 대에서 12억 4천만 대입니다. 이는 12억 대를 기록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세가 올해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네, 이 스마트폰 출하량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좀 보이긴 했지만 폴더블폰 출하량은 많이 늘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조사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이 21%, 애플이 18%, 샤오미가 12%로 역시 지난해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종류 중에서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의 출하량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폴더블폰 출하 예상량은 2,270만 대로 1,490만 대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52%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폰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진 않지만 $1,000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폴더블폰이 안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중국 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이 시장을 주요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대비 52%나 늘어난 이 폴더블폰 시장 이야기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증권사의 연체율이 8%로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으로 2021년 말에 110조 2천억 원보다 15조 1천억 원가량 늘은 겁니다. 업권별로는 보험 44조, 은행 34조, 여신 전문 금융회사 27조, 저축은행
10조, 상호금융 4조, 증권 4조의 순이었습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연체율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 말 3.7%보다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 보험사 연체율 모두 높아져서 은행까지 포함한 전 금융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8%에서 0.9%로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금감원은 2021년 말까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망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하지만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 PF 대출 규모가 작아서 사업장 한두 곳만 부실해도 비율이 오르게 된다며 현재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역별로 산재해서 관리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해서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 사업 유형 및 분양률, 공정률 등에 대한 분석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1분기 중에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협의회 출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 협의회에서는 금융사 2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PF 대출 연체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감원은 아직은 이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분위기 먼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금리 급등과 또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업계는 어제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세 개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합계액은 총 1조 2,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6,414억 원으로 나타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수준입니다. KB국민카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9.6% 줄어든 3,786억 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우리카드는 당기 순이익이 2021년에 2,010억 원에서 지난해 2,050억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네, 이 금리 급등 등으로 주요 카드사들 실적이 좀 크게 나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영업 실적만 두고 보면 카드사들 전년에는요 좀 나쁘지 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감소가 된 이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카드 이용 실적이 늘었습니다. 또 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드론 등 대출 자산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카드사 순이익 감소에 직격탄을 가했는데요. 카드채 발행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신한카드는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7,107억 원을, KB카드는 5,096억 원을 각각 지불해야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 판매, 또 대출 상품 리스 등에서 고르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중단감이 늘어나면서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올해 들어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통화 긴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고 또 그 결과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선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 확대로 소비 여력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증시 상황 브리핑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전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를 두고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같은 영향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 큰 시세를 보였던 AI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전장에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에 또 어떤 흐름일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오전장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48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0.39% 오른 78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게임주들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장중에 계속해서 이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현재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개인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계속해서 이 매도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1,0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 여행주, 화장품 관련주처럼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6년 이후에 멈춰 있었던 중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가 약 6년 만에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은 중국 경제가 투자의 중심이었다며 올해는 소비 중심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는 전망들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춘제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롯데 관광개발이 4%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중 9% 넘는 오름세, 아우딘 퓨처스도 현재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오늘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규모는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다라는 발언에 더불어서 금융당국도 침체에 대비해서 대응 비용을 더 쌓으라는 입장을 보이게 됐죠. 은행의 배당 확대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된 건데요. 이런 변수도 생기게 됐고 또한 가계대출 수요 부진과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로 인해서 이자 이익의 둔화 양상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신한지주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 3%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3%대, JB금융지주는 4%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통신사에 5G 솔루션 제공한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AI 기술로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AI 관련주도 약세에 함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알리바바도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에 중국 내 알리바바와 연계된 유일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 같은 영향에 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마알미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6%대의 급증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탄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어유 SM 경영권 분쟁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오늘장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KT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공모 결과를 백지화하고요. 구현모 대표의 연임부터 원점으로 다시 공모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KT 현재 0.89%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IMB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16%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넷플릭스 예능물인 피지컬 100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총 87개국 가운데 3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4%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꿈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호기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 가구 전문 업체인데요. 공모가 대비 2배의 가격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상한가 직행 이후에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 상황 속에서 종목별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종목별 흐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SM 관련 외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 별로 없다. 잔잔하게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기관이 코스피 거래소에서 5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현대투자인프라코어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 튀르키예 쪽에서의 이 강진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좀 발생을 했던 상황인데요. 우선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관련 수혜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수혜라기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어떤 수주 쪽의 수주나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투자인프라코어는 말 그대로 그 전에 투자인프라코어에서 현대 쪽으로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볼보와 함께 양대 2강이지만 양대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또 캐파를 차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도 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의 그 코스닥 그 순매수 4위죠.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분기 때 우려됐었던 일본 쪽에서의 드랍백에 대한 하락이 큰 폭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견조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효과에 의한 중국과 일본의 투트랙의 어떤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나눠져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키움증권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23,000원 후반까지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카지노 업종에 대한 등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어떤 상승 추세는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튀르키예 강진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투자인프라코어와 함께 파라다이스 좀 짚어주셨는데요. 튀르키예 현재 안타까운 상황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오늘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 디어유라는 종목인데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 2위이고요. 우선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SM의 매각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부분이 가더라도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보다도 디어유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관심이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팬덤 플랫폼으로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버블이 성장이 계속 좋게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NC소프트 유니버스도 인수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이런 그 팬덤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SM에 대한 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SM의 새로운 주인이 뭐 어떤 여러 어떤 미디어 엔터 회사로 지금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 어느 사업자의 어떤 가격으로 매각되냐에 따라서 SM 주가와 말씀드렸던 그 대상의 주가는 변동이 크겠지만 디어유는 확실히 어떤 그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효과는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디어는 현재 구독자만으로는 분기당 40억 이상의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IP 입점으로 인한 구독자 증가는 이익으로 바로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구조로 SM이 매각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 가치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 52,600원,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SM 경영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어유 면밀하게 살펴주셨고요. 현재 매수가 52,6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루크 투자연구소 임수재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AI 챗봇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픈 AI의 이 챗 GPT 공개로 이 AI 챗봇 시장에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챗 GPT 발표 이후에 이제 구글의 뭐 바드 공개부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대표 빅테크들도 뭐 바이두와 알리바바까지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최근 AI 챗봇 시장 경쟁 구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AI 관련돼서 특히 이제 챗봇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가 챗 GPT 이제 버전 3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AI 챗봇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상당히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래는 이제 이 GPT가 오픈 AI가 GPT 발표하기 전에 다른 회사들도 뭐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챗 GPT를 이제 비롯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다 가깝게 이제 이런 오픈 AI, 그러니까 초거대 AI에 다가가면서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챗 GPT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초거대 AI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 GPT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달리2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거대 AI를 통해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그런 이제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작곡을 하는 뮤직 LM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를 할 만큼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초거대 AI는 챗 GPT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전에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했었던 전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GPT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GPT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검색하면 뭐 MS보다는 이제 구글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뭐 구글 검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AI 챗봇을 할 수 있는 람다 모델을 활용한 AI 챗봇인 바드를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뭐 MS나 이제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이 초거대 AI 시장에서 좀 더 지금보다 격하게 이제 경쟁 관계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초거대 빅테크 외에도 뭐 다른 이제 빅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나 알리바바가 지금 AI 챗봇 서비스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상당 부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분야도 있다라고 할 만큼 지금 AI 분야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바이두나 아니면 알리바바가 이런 초거대 AI를 통한 이제 챗봇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얼굴 인식 관련된 AI 분야는 뭐 세계 최대 분야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들도 AI에 지금 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버 글로벌하는 이제 그런 초거대 AI를 갖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 수준은 뭐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기술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LG 같은 경우도 초거대 AI를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KT나 그다음에 SK,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초거대 AI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챗 GPT 시장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술 기업들이 모두 이 챗 GPT 시장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연초부터 AI 챗봇 시장이 이렇게 들끓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 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함께 이 국내 시장 관련주도 무섭게 들썩이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 급등락하는 관련주도 주가는 좀 어땠을까요? 네, 뭐 일단 AI가 뭐 요즘에 뭐 스쳐만 지나가도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뭐 패턴 자체는 지난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뭐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 나올 때 그때 뭐 너도 나도 이제 이런 관련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랑 지금 유사한 그런 이제 주가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매출들이 이제 본격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와는 약간 다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 돌아가는 뭐 투자 분위기로 봐서는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독자적인 그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처음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오픈 엣지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점 대비로 보면 두세 배 정도 오를 만큼 상당 부분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것도 뭐 같이 뭐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이런 AI 관련주 중에서 지금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AI에 뭐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조금씩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아마 좀 선별화되는 작업은 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받는 이유는 전일 이제 구글에서 새롭게 이제 선보인 이제 바드라는 그런 이제 AI 챗봇 AI가 이제 데이터를 시연을 하는 와중에서 조금 잘못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제임스 웹에 대한 뭐 우주에 있는 이제 망원경인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AI에 관련된 분야가 과연 이렇게 잘못된 것도 답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MS와 구글 간의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데 구글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가 같이 지금 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했었던 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또 급등세를 나타냈던 코난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거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접점 대비 두세 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I 내에서 또 순환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만 이들 중에서 선별화 작업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근데 구글 이야기 앞서 잠시 해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의 선두주자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만큼 사용자의 이 높은 친숙도가 메리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AI 챗봇 시장까지도 구글이 장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 보이는데 특히 유엔젤은 구글 바드 출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구글이 이제 검색 서비스를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구글께 뭐 쉽게 바뀔 것이냐라는 그런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챗봇 GPT를 써보시면 좀 이게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서비스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거를 찾으시 검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하신 다음에
뭐 단어를 검색하거나 문장을 검색하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내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검색을 몇 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GPT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해당에 대한 그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검색 서비스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 구글이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에 있는 기존의 검색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다른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은 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바드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그러니까 공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그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MS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오픈 AI 관련돼서 좀 경쟁 관계다 보니까 좀 너무 급하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었던 뭐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유엔젤 같은 경우도 뭐 관련돼서 뭐 고객과 이제 AI 간의 이제 통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구글과의 이제 거래 관계 때문에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구글 관련된 유엔젤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그런 시점이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신규로 이제 접근하신다라는 분들은 뭐 단기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뭐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특히 이 AI 챗봇 시장은요, 좀 다양한 산업군들과 좀 연결이 돼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생명과학 공학 관련주들이 AI 챗봇 열풍의 수혜주라고 좀 일부 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파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AI 챗봇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동반으로 얻어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챗봇 AI다라고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초거대 AI 중에 하나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거대 AI를 이제 확장하는 와중에서 그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뭐 아마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로 아마 서비스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의료나 아니면 법률, 뭐 이쪽, 그다음에 기술 이쪽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챗봇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MBA를 뭐 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통과할 만한 그런 이제 상당한 이제 놀라운 그런 그 수준으로 지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GTP 이제 GPT-4 버전 4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한 100배 정도 더 용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제 분야가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체 건강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일부는 AI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을 할 때 AI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여러 이제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도 단축이 되고 관련된 비용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상당 부분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질병 관련된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 관련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도 일부 회사들에서 AI를 활용한 이런 이제 병 진단을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를 통한 진단을 많이 확대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집단이 커진다. 그러니까 AI가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병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지금 병 진단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은 이 챗봇 GPT 관련해서 뭐 병 진단이랄지 직접 사용해 보신 뭐 이력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병 진단 쪽으로는 뭐 많은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의료 그런 이제 규제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해외 쪽으로는 이제 많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대표적인 뭐 루닉이나 뭐 아니면 뷰노 같은 이제 회사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GPT 관련돼서 뭐 아니면 초거대 AI 관련돼서 투자는 아마 대기업들이 아마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전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전산과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또 필요해서 뭐 중소기업이 좀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제 초거대 AI를 활용한 일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으로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이제 의료용 관련된 AI를 하고 있는 뷰노라는 회사입니다. 뭐 뷰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의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종 이제 뭐 MRI나 CT와 같은 영상 자료, 그다음에 뭐 생체 신호, 병리학 자료 이런 것들을 뭐 딥러닝을 통해서 뭐 관련된 이제 질병들을 진단하는데 이제 보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거대 AI를 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전문 분야 쪽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뷰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암의 크기나 위치 등을 공간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암이 발전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걸 어떤 식의 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방을 할 것이냐라는 보조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 같은 경우는 예측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국내에서는 의료 규제 관련된 때문에 이제 많이 확대되긴 좀 어렵지만 해외 중심으로 지금 개톡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뭐 대만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사우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련된 뭐 인증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뭐 올해는 아마 미국 중심으로 뭐 영상 진단 솔루션이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허가가 취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까지는 뭐 매출이 그렇게 증가를 못했지만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한 10,000원 정도 전후에서 뭐 접근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은 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생활에서 이제 상용화가 될 경우 어마어마한 효율이 좀 기대되고 있는 챗봇 GPT 시장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다는데 그 내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두교서가 뭔지도 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연두교서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매년 연초에 연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요. 이제 앞으로 그 대통령이 당면 과제를 뭘 선정을 했고, 그리고 추진할 정책이라든지 외교 지침을 담은 국정 연설이 됩니다. 올해는 72분으로서 평균 한
10분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외교 안전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한 15분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호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유일한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결속을 해야지 되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줬고요.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 주권을 위협하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아주 강경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연설의 대부분은 공화당과의 협치, 경제 문제가 할애가 됐는데요. 정부 부채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 요구 때문에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자사주 매수가 현재 세율이 1%인데 4배 정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줬던 만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고 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생산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뒀었던 차기 대통령 출마 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지지율이 41% 나오면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밀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헌법상 의무로 좀 매년 이렇게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정연설인 이 연두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 현재 본인의 핵심 공약들도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3월 9일에 있을 예산교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 공화당과 첨예하게 좀 맞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채무 상한 문제입니다. 자, 과연 공화당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국채 잔액의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은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재무부하고 국회 간의 이야기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 조치로 한시적인 그 국채 발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31조 3,850억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초에 이것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특별 조치가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6월 중순까지만 한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디폴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제 신용 등급이 최상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세계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채 상한 한도 연장이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정부 간의 협상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폭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앞서 또 미중 이 외교 장관 회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중의 외교 장관 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중국이 일명 정찰풍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급격히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중국은 왜 이런 사건을 벌인 걸까요? 네, 중국 기상 연구용 풍선 같은 경우는 크기가 60m 정도 되고요. 900kg의 풍선이 900km를 넘어와서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가 있는 지역인 몬태나주를 지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기상 연구용이라는 주장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미국 국무장관의 6년 만의 방중도 무위로 그쳤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종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 기간 동안에는 강경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얹지 않는다는 그 불만 표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중 대화를 앞두고서 이번에 강경 자세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제어 불가능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보면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이 군사 장비를 수출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고요. 또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면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4년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주변국의 갈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서둘러서 구축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 미국이 격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두고 무력 남용이다라고 적반하장식의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중국 도발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중국의 외교 협상 전략을 보면요, 대개 36개를 주로 응용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리한 외교적 형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태의 본질을 바꿔놓고 그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투량 환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동북아의 진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대비해서 중국은 앞으로도 좀 더 전방위적인 여론 공세를 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약한 고리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 공세적인 그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힘이 센 미국을 건드리기보다는 친미 국가들, 기업, 언론인들 그리고 여러 중요 인사들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국도 금지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여론 공세가 막히지 않으면 수출입 제재 같은 우회적인 전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중국의 공격의 빈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간의 강경 인사들 또 군부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운동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소한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안급 지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뜻하지 않는 재앙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히토리라든지 요소수 그리고 비료 같은 수출 중단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맹국들의 내부 결집을 흔들기 위해서 수입 통과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경제 위기로는 계속 조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계속적으로 그 위기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조금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새해 들어서 하이테크주 상승세 뚜렷한데 1월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하이테크주 상승세 어떻게 발목을 좀 잡히진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데요. 지난 1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48bp나 하락하면서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간 게 하이테크 주의 반등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 확률상으로는 한 60% 정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4일 날 발표되고요. PCE 물가지수는 24일 날 발표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채권 금리나 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기간 조정 과정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가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물가 지표가 다시 고공행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하이테크 주들에게는 좀 위험한 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덧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